오늘 이 노량진에 와서 그 고시생들, 그 공시생들 또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러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뭐 사실 대한민국에 지금 취업난이라는 것 때문에 공시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요즘은 또 어떤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도 아침부터 다녀보니까 어제 TV 토론에 대한 그런 냉정한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이런 국민을 대신해 사는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 회피로 일관하는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제 내용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부적절했다는 걸 증명했지만 또 매너 면에서도 빵점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합리적인 지적을 할 때 그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 그것 자체가 꼰대짓이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예전 성남시장 할 때도 뭐 장애인들에게 찾아온 장애인들에게 대화하긴커녕 쫓아내라는 듯이 얘기한다든지 이런 태도의 문제, 인성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대로 토론 과정에서 노정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토론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아주 선명하게 하고 말았는데요. 부정선거를 본인이 과거에 신봉하고 수개표나 이런 것에 대한 주장을 한 바가 있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국정원의 개입에 대한 것을 부정선거라고 했다라고 하는 등의 이거는 뭐 실수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계속 이제 주변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이재명 후보를 고발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은 저희 개혁신당 내에서는 정치의 사법화를 막아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명 후보를 고발하기에까지는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거짓말쟁이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주요 후보들 중에 부정선거론자가 아닌 사람은 저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부정선거를 믿었던 1번 그리고 아직까지 부정선거론자들과 또 윤석열 계엄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는 2번 이 둘은 명확하게 음모론자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일한 상식의 선택은 기호 4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그 1차에 비해서 이번 2차 토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좀 지지율 좀 목표치 어느 정도 보시는지 하나 그 오늘 수원이랑 강원 성남이 좀 특정 후보에 유리한 곳인데 좀 어떤 데서 강조하실까요? 뭐 아무래도 그 지난 TV 토론 때는 이재명 후보가 그 호텔 경제학 같은 거로 좀 희화화되기 좋은 대형 자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밈화되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패러디도 일어나고 했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모르쇠 회피 전략으로 가면서 아니면 우기기 전략으로 가면서 그런 어떤 면이 좀 약화된 측면이 있겠지만은 어제 나온 것들만 해도 국가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15조 원에 달하는 간병비에 대해서 건보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은 역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가면서 이재명 후보의 무능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무능에 대해서 논란 유권자들이 계엄에서도 자유롭고 그리고 정치적 무능에서도 자유로운 그런 이준석에게 조금씩 관심을 갖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는 표심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채널A입니다. 어제 김용태 위원장이 네. 뭐 100% 국민 경선이든 뭐 정판 같은 아름다운 당이라든 얘기하셨는데 뭐 사전투표 직전까지도 뭐 고려의 대상이 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은 어떻게든 이재명이라는 위험한 사람의 집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정책 연구를 하고 또 토론을 준비해 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지정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당권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치공학적 단일화 같은 것을 계속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분위기 흐리는 데만 지금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위험성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그런 무책임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유일한 그런 과제가 돼야 되는데 자꾸 그런 국민의힘이 지방방송으로 자꾸 이런 좀 이상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좀 집중할 때이다. 이재명 후보의 무능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이긴 한데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라고도 하는 수원과 성남에서 오늘 유지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성남이나 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정치적 본거지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마찬가지로 이번에 성남시 의료원에 제가 방문해서 본 것처럼 행정가로서의 무능이 유능으로 취장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하면서 지방방송을 비하의 의미로 사용한 건 아닌데 그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보도에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씨 공천 개입 관련해가지고 당대표 시절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떤 의혹이 있죠? 당시에 이제 명태균 씨랑 연락을 하고 주고 어떤 연락을 했죠? 그래서 그 이긴 여론조사 가져오면은 그 이제 공천 준다는 얘기가 그 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입증한 후보는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당원 당규를 얘기해 준 겁니다. 깊이 관여하셨다는 건 아닌 거니까요. 깊이라는 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잣대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했느냐 안 했느냐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당부 개입이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아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공천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 씨랑 유탐프 김승희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인 무엇을 했냐 아니냐 질문해 주셔야 되는 거지 평가를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 곤란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갤럽 여론조사 따르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0%로 오르긴 했는데 김문수 후보도 전주 대비 7%포인트 올라서 36%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동탄 모델에는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거야말로 덩어리짐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계속 발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문수 후보와 그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 그리고 저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 지표들을 보면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확장성이 낮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대결 속에서는 과반을 넘는 득표를 해버리는 상황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기호 4번 이준석이다. 이거를 이제 중도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알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양구도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뭐 계양구는 크게 뭐 제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질문 한 번만 할게요. 어제 이제 후보 토론에서 원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한국 자체가 원전 수출 기술 능력이나 운영 능력이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미국하고 프랑스와 더불어서. 근데 이제 후보들 간의 이제 견해도 너무 달랐고, 근데 이제 한국의 가장 약점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상 원전 수출이 지금 많이 애로사항이다라고 이제 외교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계속 본인이 원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다가 나중에 원전 불신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머릿속에 입장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냥 때때로 나올 때마다 말을 이어가면 그게 말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 텐데요. 저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조롱받습니다. 안에서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국내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정작 수출할 때 되면은 가가지고 어떻게 세일즈 한단 말입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내내 원전 산업이 진짜 나락갔던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으로 원전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을 나락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공동정부 안에 대해서도 아마 생산적인 입장이실 텐데 그 외에 별개로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국가적인 공동정부 안 같은 거는 저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 외에 다른 정치공학적 활동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발 이 과정 속에서 뭐 다른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건 이해하겠지만은 이런 정치공학 얘기로 언론 지지면이 많이 도배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결정적인 실수나 이런 것들이 덜 주목받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재명 집권을 돕는 도우미가 바로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